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는데, 대체적으로 유충 사료는 참나무 톱밥을 기본으로 하고 수분은 60에서 65%로 유지한다 했죠. 그러면 한 움큼을 이렇게 사료 더미가 있으면 이쪽 가운데 쪽에 한 움큼을 이렇게 짚니다. 손으로 잡아서 살짝 잡아서 터뜨리고 이 손바닥에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에 수분이 살짝 있으면 이게 6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톱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료죠, 그죠? 사료, 유충 사료를 이 통에다가 이제 키우는데, 유충이 자라는 거 뭐 속에도 있고 이렇게 사료가 있으면 뭐 위에도 있고 있겠죠. 근데 이 얘들은 똥꼬를 위로 뿅 들고 배변을 똥을 밀어 눕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그 똥이 이렇게 몰리가 있죠.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일 때에 사료를 똥을 걷어내고 위에 있는 똥을 걷어내고 사료를 보충해 주느냐 하면 위에 3분의 1 가량 있을 때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요게 이제 보통 20cm에서 25cm 정도로 하죠. 그죠? 높이를 25cm 정도 되면 요게 한 밑에 15cm 요거에 따라서 하니까 한 8.5cm 위에 부분,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한 7cm, 요거는 한 8cm, 그죠? 그러니까 한 7, 8cm 정도 똥이 딱 쌓였다 하면은 요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료를, 신선한 사료를 투입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사육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사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사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약 3개월, 예를 들어서 1월에 이제 알을 투입을 했다. 이 상자에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투입하면 3월 30일 되면은 거의 3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게 사육 마리수가 한 상자당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 다양하게 하실 수 있죠. 나는 이게 똥 치우고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소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 그러니까 리빙박스 한 30리터 정도 되는 곳에는 한 100마리 정도 넣으면은 한 번도 똥을 교환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300마리 되는 거죠. 단 공기가 유통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얘들이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병에 잘 걸린다는 거죠. 병 발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는데, 얘들의 활동이 원활하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면서 산소 공급이 자체적으로는 됩니다만, 이 사육사 안에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육사를 지을 때는 최대한 주변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충의 형태를 보면 1령은 5mm, 3령은 한 3cm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육기관에서 1령은 부화 후 10일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합니다. 주의를 하고, 2령도 부화 후 20일인데 자극에 아주 민감합니다. 3령은 부화 후 한 30일, 한 달 후부터 한 달 후부터 시작해서 뭐 길게는 석 달까지 가는데 보통 2달 정도죠. 3년 기간이. 요거는 이제 사육 온도와 사료에 따라 갑니다. 사료가 먹이가 단백질이 함량이 높고 하면은 얼마든지 빨리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뭐 20도씨 하면은 천천히 크지만 25, 6도씨 정도로 하면은 빨리 큰다는 거죠. 그리고 애벌레 기간은 얼마냐 하면 한 30일 이래서 35일 정도인데 3년 기간은 키우기 들어간다 했죠. 그죠? 번데기 기간은 이 꼬치 속에서 여러 번데기가 있죠. 요 기간이 거의 30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요건 온도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의 우리가 27, 8도씨 정도에서는 3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번데기는 어떠냐 하면 여기 이제 모습이 삼령말입니다. 그죠? 삼령말 약간 누리끼리해졌죠. 그래서 저는 일명자 황하는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누리끼리해졌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번데기에서 그 성충의 형태를 날개가 이미 이 편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뒤집었을 때 보니까 다리도 이제 이렇게 톱다리처럼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대가리 형태가 끊게 변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겁니다. 요 정도 되면은 한 일주 정도 지나면은 바깥 세상 구경을 하는 거죠. 꼬치를 뽕 타액을 품어서 이렇게 뻥 구멍을 뚫습니다. 요 사이로 나오죠. 구멍이 이만히 큰 게 아니고 요만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거의 모든 동물들은 이 대가리가 빠져나오면 몸이 거의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번데기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극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얼마 동안이냐 하면 꼬치 짚고 25일간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수분 공급은 배지위에 경미한 수분을 2, 3일씩 간격으로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 약 한 달 후에는 이 우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날개를 달고 완전한 형태를 가 완성된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과습은 위험하다. 번데기 방은 지가 스스로 만듭니다. 그 톱밥 사료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걸 뭉쳐 가지고 제비 짓듯이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극에 민감하고 훼손 주의, 그 다음 충격 및 진동에 주의를 하라. 그러고 주변은 어둡게 해줘야 번데기 방을 잘 턴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밝게 하면은 번데기를 빨리 방을 빨리 안 짓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성충은 우화 기간이 이제 날개에 달아서 나오는 기간입니다. 번데기 방 형성 후에 한 20일 되면은 이 날개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요 형태는 한 35일쯤 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우화 직후 날개가 이제 달렸다. 날개 달린 직후에 바로 나와서 활동을 안 합니다. 앞날개가 덜 있고 몸이 부드럽고 연합니다. 아까 앞에 보셨죠? 요겁니다. 요거. 한 25일 되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한 10일 이후에는 아까 앞에서 요 상태로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짙은 밤색이 나죠, 그죠? 번데기 방은 스스로 이제 지가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강제로 꺼내지 않아야 됩니다. 번데기 방에서는 먹이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번데기 방 안에 지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원래는 유충 3령말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까처럼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번데기 안에서는 방 안에서는 꼬치 안에서는 지가 먹는다 말이죠. 방에서 나오면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이때 이제 먹이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먹이는 주로 이제 젤리를 주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젤리는 비싸서 못 하죠. 그래서 한천을 구입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분유, 그 다음 비타민제, 그 다음 설탕 이런 걸 추가해서 성충 먹이로 쓰죠. 그러면 그 이후 이제 짝짓기를 유도해야 알을 많이 넣겠죠. 알을 많이 낳아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